포텐셜 메커니즘 오브 알렉산더 테크닉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적인 신경 생략 모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문, 외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그거를 이제 번역 작업을 조금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논문을 쓴 저자들이 이제 논문을 쓴 어떤 그런 목적 같은 것이 그러니까 알렉산더 테크닉의 어떤 그런 원리라기보다는 알렉산더 테크닉의 효능을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이제 증명된 연구들을 다채롭게 좀 가지고 와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논문이고요. 알렉산더 테크닉이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을 만든 게 1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만들었던 시기 당시에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전무한 상황에서 알렉산더가 그냥 알렉산더 테크닉을 보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 어떤 뭐 뇌를 촬영한다든지 뭐 근전도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기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알렉산더 테크닉의 원리들을 발견을 하고 그걸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이런 어떤 알렉산더 테크닉을 검증하기 위한 이 실험 설계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어떤 뇌를 측정한다든지 근육의 뭐 이런 긴장도를 측정한다든지 움직임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생겨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 저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는 AT의 어떤 종합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포괄적인 이제 어떤 모델을 제시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AT는 무엇인가? 요거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AT를 배우는 공통된 이유는 만성 근골격 통증 극복부터 자세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이제 뭐 퍼포먼스 향상 그런 것들이 이제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AT는 주로 1대1 개레슨이나 소규모 그룹 레슨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서기, 앉기 같은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좀 더 복잡한 말하기, 노래하기, 달리기, 뭐 글쓰기 같은 활동들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은 이제 언어적 지시 혹은 이제 손을 통한 안내 핸즈온이죠. 그걸 해가지고 자세 균형 그리고 운동 감각, 일상 활동 등의 기능성을 개선하는 것을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쓰여진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뭐 외국이나 다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AT의 특징은 특정 동작의 완벽한 수행이나 균형 능력, 특정 자세 정렬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어떤 다른 어떤 기술, 테크닉이랑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자세 교정 방법,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머리를 이렇게 위로 쭉 뽑는다거나 등을 억지로 편다거나 뭐 날개뼈를 뒤로 조이면서 어깨를 편다거나 하는 등의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멘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움직임 중에 나타나는 반작용하는 근육의 긴장을 알아차리도록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에 움직임 전과 혹은 움직임 도중에 자신의 자세와 그리고 반응에 대한 자극에 대한 리액션을 이제 자각을 하는 연습을 통해서 움직임 패턴을 개선하고 불안감과 통증을 경감하며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AT는 자기인식의 정확성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훈련의 중점을 신체 협응의 세부 사항을 미세 조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훈련의 중점은 신체 협응의 세부 사항을 미세 조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지시와 그 다음에 이니비션 그리고 뭐 넌두잉 같은 알렉산더 테크닉의 7대 원리를 통해서 이제 넌두잉을 제시해서 이 머리와 목의 영역에서 신경근육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AT의 움직임과 어떤 그런 밸런스와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 것들을 사례들을 이제 쭉 가지고 왔어요. 먼저 이제 AT 알렉산더 테크닉은 어떤 4가지 영역에서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해가지고 크게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기, 걷기, 호흡, 그리고 움직임, 그러니까 무브먼트 프레퍼레이션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을 하기 전에 움직임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나기는 사실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이 가장 대표적인 수업 내용이죠. 그래서 실험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알렉산더 교사들이랑 그 다음에 알렉산더 테크닉을 할 줄 모르는 일반인을 이제 통제 그룹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이제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의자 연습할 때에는 발을 의자 쪽으로 좀 가까이 대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실험할 당시에는 발을 약간 앞쪽에 뒀다고 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동작에 조금 더 이제 부하가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초록 그래프는 교사들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일반인들의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일어나는 동작을 1초 안에 일어나기, 2초 안에 일어나기, 4초 안에 일어나기, 8초 동안 일어나기 이런 식으로 시간 베리에이션을 둬가지고 이제 동작들을 이제 세분화를 시켰는데 보시면은 알렉산더 테크닉 교사들의 그래프가 좀 더 완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힘의 이동이거든요. 힘의 이동인데 이제 상체가 앞으로 이동하고 발의 무게가 실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얼마나 부드럽게 일어났는가.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험할 당시에도 그 이제 실험 참여자들한테 지시를 최대한 천천히 부드럽게 일어나 주세요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통제 그룹한테도.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통제 그룹은 일어나기 요 점선이 언제냐면 의자에서 엉덩이가 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자에서 엉덩이가 떨어지기 그 직전까지는 거의 없다가 움직임이 이동이 없다가 딱 직전에 확 하고 힘을 주면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렇게 상체를 앞으로 크게 흔들면서 반동을 주면서 일어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했다고 해요. 교사들이 통제 그룹을 그 실험 당시에 이제 지도하고 피드백을 제공을 했음에도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 관련 실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이제 뭐냐면은 방금 했던 그 의자에서 일어나는 실험에서 이제 이 머리와 척추 그리고 경추, 흉추, 요추 간에 이제 그 척추가 얼마나 요동치는가, 얼마나 움직였는가 그거를 이제 측정한 그래프거든요. 여기가 이제 경추, 흉추, 요추의 이제 각도 변화 요거를 이제 사례별로 다 측정을 한 거죠. 여기는 알렉산더 교사, 여기는 일반인. 그래서 일어나는 동안에 이 일반인들 대상 그룹에서는 이 척추가 되게 많이 움직이더라.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진다거나 목이 앞으로 쏠린다거나 하는데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반해서 무릎과 골반의 움직임이 경직되어서 굉장히 이제 뻣뻣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사실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험 결과로서 측정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요 점선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제 변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걷기. 네, 걷기에서는 뭐 구체적인 실험 내용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세 가지 연구에서 걷기에서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는 사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는 AT 레슨 이후에 무릎 골 관절염 환자들의 무릎 통증이 감소했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 연구에서는 연료한 AT 교사들과 비슷한 나이대, 나이가 좀 있는 통제 그룹 간의 빨리 걷기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그 AT 교사와 통제가의 비교를 딱 해보니까 이제 걸을 때 AT 교사들의 보폭이 좀 더 좁고 그 다음에 중심의 어떤 좌우 이동 이탈 이런 것들이 더 적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연구에서는 AT 교사들의 걷기가 머리와 몸통은 더 적게 움직이고 발목, 무릎, 고관절이 더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실험 결과로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 개선이죠. 뭐 알렉산더가 애초에 자신의 호흡과 발성 때문에 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뭐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일부 외국의 이제 줄리어드 음대나 뭐 로얄 음악 아카데미 이런 데에도 이미 알렉산더 테크닉이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연구에서 이제 그 실험을 한 결과 20회의 레슨 이후에 추가적으로 따로 호흡 훈련은 하지 않고 그냥 이제 호흡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최대 들숨과 날숨의 어떤 압력치와 그 다음에 최대 폐활량이 증가했다고 92년 연구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노래 전공자를 대상으로 15회 레슨을 했을 때에는 이 호흡 양 이런 것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향상은 없었는데 심박수가 좀 더 개선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보고된 불안감 감소,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좀 불안감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악 기술적 퍼포먼스 향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래 전공자들이 그 이전에 이제 받은 어떤 그런 호흡과 발성의 트레이닝과 연관이 되는 걸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브먼트 프레퍼레이션, 움직임 준비 과정에 대한 이제 개선을 연구를 했는데요. 실험자가 바이올린을 이제 연주를 하기 이전에 딱 목에다 올려놓고 자세를 딱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바이오 피드백, 그러니까 핸즈온 얘기한 것 같아요. 핸즈온이랑 그 다음에 시각적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자세를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의 긴장을 줄이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전신의 어떤 근골격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좀 불안감을, 긴장을 좀 덜어내고 퍼포먼스를 할 수 있었다라는 연구고요. 그 다음에 AT에 어떤 기반해가지고 위로 향하는 그냥 방향성을 생각하게 했더니 걷기 동작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였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밸런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여러 연구에서 AT 레슨 이후 균형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뭐 노인들의 움직임 기능 범위가 증가했으며 여기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도 레슨 이후 전반적인 균형 능력이 향상되었다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발로 그냥 바르게 서기 같은 거를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인스트럭션을 줬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AT적인 지도. 그러니까 이제 위로 향하는 방향성을 생각하게 하고 발바닥에 무게중심을 의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대한 바르게 곧게 서보세요라고 이제 인스트럭션을 준 거고, 세 번째는 그냥 힘 빼고 편안하게 서세요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요게 AT적인 지도, 요게 이제 과도한 노력,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힘을 뺀 상태,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고, 이거는 이제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머리를 이제 뒤로 당기는 그런 이제 근육을 과하게 긴장하는 게 나오는 거고, 요게 이제 뭐냐면 근육의 이제 활성도인데요. 그 장늑골근하고 그 목 뒤에 이제 목 근육의 이제 근육의 활성도, 그러니까 긴장도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가장 노력을 했을 때 어떤 근육 긴장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도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C번의 이제 목의 길이인데요. 그러니까 목의 길이를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을 했는데 AT적인 지도를 받았을 때 목의 길이가 가장 길게 나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잡아 뽑는다고 해서 억지로 잡아 뽑았을 때 목의 길이가 더 짧았다는 얘기죠. 외발서기를 이제 시켰대요. 외발서기를 시켰는데 여기서 외발서기를 했을 때 들어올리고 균형을 잡은 발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T 지역 지도를 받은 사람이 제일 높게 다리를 들었다. 자세 근육 톤과 AT의 포괄적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포스처럴 톤이라는 이제 용어인데요. 포스처럴 톤은 그냥 직역하니까 그냥 이렇게 뭐 자세의 톤? 근데 그 톤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뭐 그냥 근육의 어떤 긴장도라는 뜻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용어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몸의 중력에 저항하고 균형을 잡고 협응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배경 근육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냥 이 문장이 그냥 중추 조절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이게 중추 조절을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논문에는 프라이머리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더라고요. 계속 이 포스처럴 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거가 이제 그러니까 신체가 어떤 균형과 그 다음에 각 부위들이 전체가 협응을 해가지고 이제 균형을 잡고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하는 어떤 근육들의 전반적인 능력, 그거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이거 사실 중추 조절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중추 조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 자세 톤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자세 톤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척추가 이제 중심축이 되고, 그 다음에 팔, 다리가 이제 몸통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어떤 목과 머리에서 목 척추로 연결되는 이 축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축을 안정시키는 것은 팔다리와 몸통을 기능하는 단위로 조정하기 위한 핵심이다. 즉 여기가 먼저 안정이 되어야지 팔다리가 그 다음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척추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 조절에 의해서 안정되어야 한다. 근데 이 안정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속근육과 그다음 겉에 있는 근육들의 다양한 근육들의 조합과 이런 어떤
그 힘의 분포로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세 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추 조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신체의 각 영역을 가로질러서 서로 각 부위들을 막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뭐 부상을 입는다든지 잘못된 습관으로 몸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특정 부위를 지나가는 근육이나 이런 거에 잘못된 긴장이 누적이 된다라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그냥 거기에서의 어떤 긴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연결 부위들까지 다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 균형, 움직임을 방해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 톤에서 AT의 효과. 그래가지고 AT 훈련은 자세 톤에서 힘의 분포도, 힘을 이제 균등하게 이제 분포를 시켜가지고 외부의 힘, 어떤 뭐 중력이라고 한다든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는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인들은 어떤 자세를 교정한다라든지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척추와 관련된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 겉에 있는 큰 근육들, 뭐 광배근, 척추 기립근 이런 근육들을 이제 사용하는 반면에 AT 훈련을 통해서 이제 속근육, 우리가 이제 자세 유지 근육이라고 부르는 척추의 중심에 있는 근육들의 움직임을 살려서 척추 중심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변화시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참가자들에게 이제 평소에 앉는 자세와 억지로 가장 곧게 편 자세, 그 다음에 AT 원리를 적용한 자세로 앉게 시켰을 때 그런 사실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T 원리를 적용시켰을 때 겉에 있는 근육들의 활동은 저하되고 그리고 이제 속에 있는 근육들의 활동이 증가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요 실험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된 거냐면 그 만성 목 통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10번의 레슨을 진행을 해서 목 근육의 어떤 긴장도, 활성도 요거를 이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머리만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 동작을 시켜가지고 목의 이제 긴장을 측정을 했다고 해요. 여기 이제 그래프가 B1, B2 그래프가 이 위쪽에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P1, P2가 이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측정된 근육은 흉쇄유돌근 여기 옆에 있는 요 근육 있죠? 목 옆에 이렇게 있는 근육. 요 근육의 긴장도를 측정을 했을 때 이 B1, B2는 실험 시작 시기에, 그러니까 레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측정한 결과고 그 다음에 P1, P2는 5주 뒤에 5주 동안 레슨을 진행을 하고 나서 측정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과 이제 레슨 이후에 어떤 목의 긴장도 똑같은 각도로 머리를 들기를 했는데 목 그 흉쇄 유돌근의 긴장도가 훨씬 적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그 EMG 주파수 스펙트럼을 이제 측정을 한 건데, 일렉트릭 마그네틱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 구간이 여기 이제 저주파 구간입니다. 이 저주파 구간에서 이 낮은 활성도는 그 근육의 피로감이 낮은 상태를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슨 받기 전에는 그냥 이 같은 각도로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피로도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레슨을 받고 나니까 근육의 피로도가 굉장히 낮아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AT가 어떤 그런 힘의 분포도를 이제 어떤 변화시킨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자세의 정렬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서 있을 때 척추의 정렬을 그냥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란 선은 이제 통제 그룹 일반인 대상으로 한 거고 여기 주황색 선은 저 AT 교사를 이제 대상으로 한 건데 둘 다 실험할 당시 측정 당시에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이렇게 척추를 편다거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한 거고요. 뭐 여기 통제 그룹 15명, AT 교사 14명의 그룹 간의 그 어떤 각도의 이제 범위. 그래서 요추가 얼마나 만곡되었는가, 그 다음에 뭐 흉추가 얼마나 만곡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각도 범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T 교사들이 이 요추와 흉추의 만곡도, 휘어진 정도가 훨씬 적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참여자들의 어떤 자세 톤, 그러니까 이제 몸의 근육들의 힘의 분포도를 트위스터라는 어떤 그런 실험 장치를 통해서 이거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원판 위에 사람이 올라가요. 원판 위에 사람이 올라가고 골반 쪽에 이렇게 센서를 하나 설치하고 어깨 쪽에 센서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원판이 이렇게 천천히 일정한 속도와 각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상체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다리가 틀어지고 이렇게 이제 틀어지면서 이제 가운데 있는 내 수직축이 비틀림이 일어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T 교사들이 목, 몸통, 골반에서 통제 그룹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근육 긴장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실험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해드린 거 원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센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돌아가는데 1초에 1도씩 돌아가고 최대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범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비틀기를 할 때 목, 몸통, 골반의 어떤 그런 근육의 저항, 그러니까 거기서 측정되는 근육의 저항이 높을수록 근육이 더 긴장을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AT 교사들의 요것과 그 다음에 통제 근육의 이게 확실히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밑에가 이게 각도의 변화거든요. 각도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할 때마다 근육이 긴장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제 근육 같은 경우는 각도 들어가면 으악 했다가 또 으악 했다가 이런 식으로 근육의 긴장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C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원판이 도는 동안 내 어떤 이 척추의 이 정렬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을 해줬는가,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중립 상태로 더 이렇게 많이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있어줬는가, 끌려가지 않고, 그거를 이제 측정을 했을 때 AT 교사들이 거의 뭐 2배에 가까운 수치로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요 실험은 이제 뭐냐면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힘을 가하는 거예요. 중력 외에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응, 거기에 대한 뭐 저항이라든지 혹은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나 더 유연하게 잘 해내는가, 그거에 대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을 여기 이제 무게를 재는 판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올려놓고요. 뒤에서 이제 미는 거예요. 뒤에서 밀면서 버티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뒤에서 밀지만 거기에 그냥 쓱 밀리는 게 아니라 자세를 유지하고 버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티면은 이 밀리는 힘만큼 발에 힘이 더 많이 실리겠죠.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뒤에서 미는 힘이 쭉 늘어나면, 여기 AT 교사들 먼저 볼게요. 뒤에서 미는 힘이 쭉 늘어나는 만큼 발에 실리는 힘이 거의 비례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뒤에서 밀리는 만큼 정확하게 발에 힘을 실으면서 무게를 딱 힘을 버티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제군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난잡한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미는 만큼 정확하게 힘을 딱 주는 것이 아니라 막 힘을 과하게 줬다가 힘을 제대로 못 줬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기 그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대한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T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연습이 의자에서 일어나기잖아요. 근데 이제 중력에 의해서 몸통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무게를 이동시키고 무릎이 앞으로 향하면서 발목, 무릎, 고관절이 협응해야 움직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각 관절들의 조화로운 협응이 무게 이동을 부드럽게 하여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며 반동에 의존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동에 의존하지 않고 이 부분이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각 관절들이 조화롭게 협응하지 못해서 그냥 상체를 앞으로 휘두르듯이 하는 어떤 그런 반동에 의해서 이게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나타났다는 거죠. 의자에서 일어나는 작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각 신호들에 잘 맞게 거기에 맞춰서 근육에 대한 활성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몸통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 몸통이 앞으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불필요한 저항이나 긴장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알렉산더 테크닉 교사는 이제 학생의 등이나 손에 목을 대어 운동 방향이나 속도를 예측할 수 없게 하여 미리 계획할 수 없게 하고 신체의 협응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막 조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신체에 대한 자각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 톤이 움직임과 밸런스에 주는 영향. 그래서 그러니까 알렉산더 테크닉 훈련이 이제 어떤 자세의 톤, 그러니까 근육들이 협응하고 힘의 분포가 이렇게 넓게 퍼지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의 적응력을 변화시키고 움직임과 균형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넓은 의미에서 자세 톤은 기초적인 운동 영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추조절스러운 어떤 멘트죠. 그래서 근육의 긴장도, 그러니까 근육이 어떤 특정 부위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고 있거나 그러게 되면 자세 유지와 움직임과 밸런스에 영향을 주게 된다. 긴장도가 높으면 몸은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버벅거리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교사 그룹과 통제 그룹, 아까 그 의자에서 일어나는 실험 있잖아요. 그 얘기 지금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자세 톤, 그러니까 몸 전체의 근육 분포도, 힘의 분포도의 적응력이 의자에서 얼마나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결정하더라.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사들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안 척추의 움직임이 거의 일정했다. 즉 거의 이렇게 막 요동치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척추가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트위스터 연구, 아까 이게 몸 틀리는 그거랑 이제 결합을 한 거죠. 근데 반대로 통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척추의 움직임이 굉장히 요동쳤는데 무릎과 고관절, 그 발목 관절들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체의 어떤 역학적인 모델 관점에서 봤을 때 고관절 및 무릎의 뻣뻣함이 발 쪽으로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여 통제 그룹의 참여자가 의자에서 부드럽게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요 그래프에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요 아래 요 빨간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의자에서 일어나기예요. 그래서 이제 1초 안에 일어나기. 1초 안에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빠르게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반동을 주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일어날 때 의자를 제가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때 이 고관절을 앞으로 구부리는 힘을 쓸 필요는 없죠. 그냥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하면서 자연스럽게 발바닥에 무게가 실리며 고관절을 펴는 힘은 사용하지만 고관절을 구부리는 힘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그래프에서 나온 게 뭐냐면 요 빨갛게 내려간 부분이 뭐냐면 고관절을 구부리는 힘을 일부러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통제 그룹의 실험자들은 일어날 때 빨리 일어나려고 요 고관절을 힘을 줘서 팍 하면서 이렇게 팍 하면서 일어났다는 거고 AT 교사들은 빨리 일어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관절을 구부리는 힘은 쓰지 않고 고관절을 여는 힘만 사용을 했다.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로 봤을 때 AT 교사는 어떤 미리 계획해서 몸을 구부려서 발로 무게를 이동시키는 방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신의 협응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신체의 수직축은 움직이는 동안 구조적인 안정성을 가져야 되고 몸통이 안정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척추의 중심 근육, 자세 유지 근육이 몸통을 지지하지 못하면 더 멀리 있는 근육들, 그러니까 사지에 있는 근육들이 보상작용으로 더 긴장을 하게 돼가지고 움직임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게 사실은 내가 다리에 긴장이 돼 있어갖고 움직임을 방해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척추의 밸런스가 깨지고 얘가 이제 제대로 지지가 되지 않으니까 얘를 어떻게든 지지를 해보려고 팔다리나 다른 데 있는 근육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경직이 되다 보니까 움직임이 방해가 된다. 인과관계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AT 원리를 적용한 자세 지도는 그러니까 중심축의 지지를 튼튼하게 하여 사지의 움직임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의 톤의 적응력은 밸런스에도 영향을 준다. 누군가는 경직되게 힘을 주는 것이 균형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고 할지 모르나 뻣뻣함은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건강한 참여자의 경우 뻣뻣함이 증가하면 정적인 균형과 동적인 균형이 모두 무너진다라고 하고요. 파킨슨병 환자를 했을 때 그 트위스터 실험에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목과 고관절이 이제 경직이 됐을 경우 균형 능력과 운동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바디 스키마라고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그 뭐 직역하면 신체 도식 혹은 뭐 신체 지도, 바디 맵, 뭐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신체 지도를 이제 신경 지도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 운동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모터 시스템은 이 계속 들어오는 감각 정보들을 이 지도에다가 계속 통합시켜가지고 지도를 계속 갱신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갱신해서 여기에는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정보들까지 다 이제 포함이 돼서 도식을 딱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왜 다빈치의 그 이렇게 팔다리 막 이렇게 돼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움직임 계획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하며 운동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효과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우리 이제 운동 시스템이 이 신체 지도를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야지 우리가 움직임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신체 도식이 변화될 경우에는 그것이 톤의 적응력, 즉 우리의 몸에 어떤 긴장도라든지 힘의 분포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척추 비틀기를 할 경우에 우리가 척추를 인식을 할 때 이렇게 각 관절들이 쫙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유연한 구조가 아니라 뭐 크게 두 개의 덩어리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조절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딱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된 게 있어요. 신체 도식은 운동 시스템이 필요에 따라 신체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는 매뉴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운동 시스템이 매뉴얼에 필요한 부분에 액세스하지 못하면 운동 기능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즉 우리의 운동 시스템이 이 지도를,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인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움직임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뭐 AT가 이제 신체 도식을 뭐 변화시킨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측정된 증거는 없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부분이죠. AT를 하다 보면, 알렉산더 테크닉을 하다 보면 그냥 내가 내 몸을 좀 더 잘 자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보고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신체 도식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어떤 그 신체 도식에 대한 자기 인식을 평가하는 평가 문항 같은 것들을 AT 교사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하는 과정에서 했더니 이러한 그 작업들이 우리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하는 공간 및 신체 자각과 굉장히 유사하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100명 이상의 교사들에게 설문을 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만성 요통 및 손 통증은 신체 도식의 결손과 관련이 있으며, 즉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위에 통증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 연관이 있더라.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AT 훈련에서 이런 어떤 신체 도식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개선을 하는 것이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주요한 요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여기 논문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딱 증명된 내용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더 흥미로운 연구 영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AT 메커니즘의 모델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자, 요거는 이 논문의 저자들이 어떤 AT의 이제 모델, 그래서 인간의 어떤 AT의 모델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퍼스추얼 톤과 바디 스키마, 그러니까 중추 조절과 그 다음에 신체 도식이 가장 중심축이 된다. 요게 이제 중심축이 돼가지고 각 화살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executive function,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명령을 실행하는 거, 뇌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하는 그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고, 그게 이제 또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를 한 것이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자세 톤과 신체 도식에 또 영향을 주고, 그 신체 도식이 다시 이제 그 명령 시스템에 다시 피드백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 포스처럴 톤과 바디 스키마의 변화가 어떤 통증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제
요 부분은 사실은 약간 이제 검증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좀 추측성 발언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경험적으로는 다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죠. 다만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AT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공간 의식이라든지 신체 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어디일 것인가, 그 다음에 AT에서 우리가 AT를 훈련할 때 뭐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어디일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실험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AT와 관련된 형상들은 광범위한 뇌의 구조와 그 이제 그 뇌의 활동에 걸쳐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아까 또 나왔던 거죠. 포스처럴 스테이트. 그러니까 바디 스키마, 신체 지도와 그 다음에 포스처럴 톤. 그 중추 조절하는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명령 내리는 거. 명령을 내리고 요걸 통해서 운동 계획을 짜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개입이 되는 게 이니비션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니비션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잘못된 움직임을 나타낸다든지, 거기서 요렇게 이니비션이 들어가서 요거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 선택한 것이 이제 움직임의 톤에 영향을 미쳐서 움직임 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죠. 근육의 분포를 잘 이제 분포를 시켜가지고 내가 이 동작을 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움직이면서 몸에서 이제 움직이는 동안 내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고유수용 감각을 통해서 그 감각 정보가 다시 피드백이 되는 과정. 이렇게 피드백이 되고, 여기는 이제 피드 포워드죠. 명령이 내려가고 거기서 결과가 나와서 결과가 다시 감각 정보로 돌아가고, 그런 이제 모델을, 신경학적 모델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감각 운동 피드백 루프,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고, 외부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거나 혹은 저항하거나 혹은 그 힘에 순응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보들을 잘 피드백해가지고 그 정보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순응하거나 상쇄하는 거, 이 두 개를 구분을 했더라고요. 순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밀리면 밀리는 거고, 상쇄시킨다는 것은 내가 들어오는 힘에 대해서 그 들어오는 힘을 반대로 반작용을 통해서 상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거는 중력에 대한 그 중력의 힘을 상쇄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순응 반응은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 없어진 이후에도 자극적으로 생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게 톤을 그 결정하는 뇌의 영역, 요게 이제 뇌간 그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톤의 설정을 계속 변화시킨다는 거는 내 신체가 계속 변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재설정 값을 계속해서 넣는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응 반응에 관여하는 것은 뇌간과 그 다음에 뇌 척수 거기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성 반응, 아까 이제 상쇄 반응 이야기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반대로 내가 자세 톤, 그러니까 자세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재설정 값을 계속 이제 그거를 입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두정 피질, 그리고 1차 운동 피질, 1차 그 모터 코텍스, 그 다음에 손해를 통한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 내가 움직임을 계획하기 이전에, 계획하고 나서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기 이전에 내 몸의 근육의 어떤 힘의 분포도가 변화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마음을 먹고 손가락을 움직이기 그 전까지 나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미 그 전에 내 어깨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기까지 근육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준비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손가락이 움직이더라. 그거를 이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신체 도식에 있어서 요 측 두정 접합과 그 다음에 두정 피질, 이 두정 피질은 신체 관련 언어 지시로 신체 주변 공간을 자각하는 데도 관여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시어죠. 그래서 지시어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이 두정 피질이 관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T의 디렉팅, 그 다음에 신체 또는 주변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은
신체 도식 영역을 포함하는 전두엽의 네트워크와 이 전두엽의 네트워크와 연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정피질은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인 운동의 이니비션에도 관여를 한다. 내가 운동을 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더 할 것인가 자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 최근 연구에서 통증이 감각과 운동 피질의 신체 지도를 바꾼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에 통증이 자주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 그 신체 지도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다 보면 신체 지도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목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왜곡된 신경 처리 과정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이제 감각인식 오류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감각인식 오류가 일어나면 대표적인 예로 이 눈으로 보고 물건을 손으로 이렇게 가는 요 눈과 손의 코디네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베타 리듬 그리고 운동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움직임을 하는 데서 움직임을 계획하는 곳이 이제 전두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어떤 내가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다음 거기서 또 판단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수자가 연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어떤 그런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 막 올라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긴장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반대로 그것을 또 해결하는 것에도 똑같이 그 회로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두엽의 회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니비션을 통해서 움직임을 지연하는데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자, 핸즈온 기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AT 레슨은 1대1 레슨에서 반드시 신체 접촉이 포함되고 그저 손을 학생의 몸에 올려서 학생의 의식을 해당 부위에 가게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AT 교사의 자세의 톤은 중심 축에서부터 사지의 균형까지 매우 안정적이어서 그들의 손은 붙잡거나 밀거나 늘어져 있지 않다. 교사들의 손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숙련된 교사는 의식적으로 저항과 수능을 복합적인 방식으로 사용을 하여 학생들의 자세 톤을 변화시킨다. 학생들은 손을 통해 안정적인 지지와 안내를 받는다. 실제로 닿는 힘이 아주 가벼움에도. 그러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라이트하게 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받는 느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핸즈온을 통해서 신체 도식을 더 이렇게 활성화시킨다. 교사들은 자신의 신체 도식을 확장하여 학생의 신체와 근육 긴장을 재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렉산더 교사의 숙련된 경험을 통해 긴장 패턴과 신체 인식을 이해하고 전달하여 인간의 복잡한 운동 구조를 신체 지도에 통합할 수 있다고 추측한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요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산재되어 있던 AT 관련 논문들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어떤 종합적인 어떤 하나의 이제 이렇게 모델을 딱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적 단순하게 유지를 하면서 가능한 많은 AT와 관련된 어떤 그런 현상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보행 중 이제 횡방향으로 흔들리는 걸 감소하는 거, 의자에서 일어날 때 부드러운 움직임, 표면의 목 근육의 긴장도 감소, 이런 것들을 등등등등등 그런 어떤 AT 연구에서 볼 수 있는 효과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AT에서 배운 기술들이 다양한 활동에 일반화되어 적용되는, 그러니까 AT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모든 변화, 모든 분야, 모든 움직임에 다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AT가 이제 감각 피드백의 역할에 대한 어떤 관점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체 도식의 이제 변화가 우리가 이제 AT 레슨을 받고 나서
어떤 의식이 이제 향상되는 것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또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와 테스트의 어떤 방향성을 이제 제시를 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 모델의 이제 또 한계점은 일단은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출판된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체 도식의 어떤 그런 통합, 개선 이런 것들은 이 과학적인 어떤 연구였다기보다는 일화적인 관찰 연구였다는 거죠. 관찰했던 거. 그 다음에 신경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은 AT를 실습하는 동안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데 대해서 직접적인 데이터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뇌 영상을 가장 잘 촬영할 수 있는 장치가 뭐 fMRI 이런 건데 이런 거는 거의 누워서 이제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움직이는 동안 이걸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없다. 이제 핸즈온에 아까 이제 핸즈온에 대해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했던 거는 이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세통과 신체 도식을 중심으로 하는 AT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운동, 행동, 감정 조절, 통증의 변화는 전신적인 현상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 전체의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인용 가능한 연구 결과들이 동원했으면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이 모델도 발달할 것이다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네.